게리와 앤디의 디지털 마케팅. 살롱. 오늘은 SEO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SEO의 개념과 이제 입문자들을 위한 안내를 조금 해드렸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보면 저희가 아직 좀 낯설기도 하고 개념이 잘 안 잡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비저빌리티라고 부르는, 그 네. 우리말로는 뭐라고 해야 되죠? 가시성이죠. 가시성이요. 네. 그 SEO의 비저빌리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질문들도 좀 있고요. 네네. 그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앤디는 네. 비저빌리티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그래서 저-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보통 뭐 이제 뭔가 브랜드 같은 경우는 프레젠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고, 네, 그래서 좀 맞습니다. 공부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입문자들, 저도 좀 입문자라고 생각해 주시고, 네. 네. SEO 비저빌리티라는 게 개념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부터 좀 설명을 주시겠어요? 제가 사실 오늘 이 키워드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네네. 그 SEO를 시작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빈도 있게 나오는 키워드예요. 네네. 근데 이게 대체 뭐야? 굉장히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손에 네. 잘 안 잡히고. 네네. 이거 뭐 검색 엔진의 그런 저희 유기적 음, 자연 검색 결과에 음. 얼마나 표시되는지 계산하는 인덱스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거는 보통 이제 사이트 채널을 개설을 하게 네. 되면 기본적으로는 트래픽이 좀 이제 많이 있어야 된다. 저희가 이제 상식처럼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거기에 이 검색 엔진을 통한, 그러니까 유기적 검색을 통한 유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비중 보면 될까요? 물론 이제 업종이나 산업, 뭐 네. 국가별로 다 다르겠지만요. 뭐 대체적으로 지금 그런 키워드 광고의 클릭률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해요. 대체적으로. 네. 예, 인덱스마다 다르지만 네, 그럼 이제 그 키워드 광고에서 네, 네. 벗어나서 어떤 뭐 음, 자연 검색 영역으로 왔을 때 음, 고객들한테 뭐 노출될 수 있는 어떤 기회는 뭐 70% 이상이라고 음. 보시면 되겠죠. 그게 그러면은 이제 유기적 검색의 트래픽이 가진 어떤 기여도라고 그렇죠. 본다면 그 안에서 지금 오늘 설명 주실 이 비저빌리티라는 개념이 네. 그런 검색 엔진의 성과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 최상위 검색 노, 이슈가 네, 최상위 노출 맞나요? 최상위 노출 맞나요? 그 맞다고 물어보셨잖아요.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비자빌리티는 네.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페이지들, 네. 그 사이트에 있는 컨텐츠들이 음, 얼마나 그 음, 순위에 랭킹이 되어 음, 있고, 그게 사실 가시성이거든요. 그 유저들한테 보여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인덱스라고 보시면 네네,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게 비저빌리티라는 개념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 이거를 관리하려면 어떤 뭐 이렇게 기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특정 지표라고 부르나요? SEO 비저빌리티? 그렇죠. 그런 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우선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네. 그 아마 아마 초기에는 음, 그 랭킹 순위에다가 음, 점수를 부여해서 인덱스만 했는데 네네네. 최근에 굉장히 좀 복잡해졌잖아요. 그래요? 네. 어떻게 달라졌죠? 뭐 이전에는 사실 뭐 검색면에 네. 사이트 페이지들만 나왔어요. 아, 근데 그쵸. 지금은 네. 구글도 마찬가지로 통합 검색 결과에 유튜브도 나오고 아, 웹문서도 그쵸, 나오고 그쵸. 네, 네네. 이미지도 나오고 여러 네.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최근에는 음. CTR이 좀 고려가 반영이 됐어요. 아, 비저빌리티에 더 많이 그 기준이 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전에는 그냥 랭킹 음, 1이면은 가장 음. 높은 점수를 그쵸, 받고 그쵸. 랭킹 2이면 그 다음 점수를 받았는데 음, 요즘에는 또 음, 그런 유튜브라든지 동영상이 같이 노출되는 키워드들은 음, 또 그런 그 CTR, 실질적으로 유튜브 음. 영상이 세 번째에 있어도 네네. 실질적인 CTR이 높다고 판단을 해요. 동영상 콘텐츠가. 아무래도 지금 클릭할 가능성이 높아 그렇죠. 보이니까 그런 거겠죠? 요소도 많고 네네. 다음에 시각적으로 사실 거기에 더 집중되잖아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음, 굉장히 다양하게 반영이 돼서 음, 계산이 되게 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뭐 계속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 이런 음, 검색 결과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네네. 이 부분들이 네. 굉장히 계산하는 방법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요소별로 또는 위치별로 어떤 가중치가 좀 다른가 봐요? 네, 맞아요. 네. 아, 이게
아무래도 뭐 검색 엔진마다 다르잖아요. 검색 네네. 결과가.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 음. 이게 그 저희도 솔루션을 써요. 음. 왜냐면 뭐 기본적으로 뭐 구글이랑 네네. 뭐 빙, 음. 야후, 다음에 네이버 네네. 다음을 그 수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중치가 더 들어가거나 음.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집중하기보다는 좀 저희 좀 약간 베이직한 웹페이지에 약간 음. 문서 순위에 좀 더 가중치를 둔 음. 비지빌리티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가중치라는 거는 저희가 부여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그런 솔루션이나 툴에서 이렇게 뭐 일정 기준을 가지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인가요? 우선은 뭐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네네. 이 공식들, 특히 비저빌리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그런 가중치를 네네. 직접 설계를 한다라면은 커스텀이 가능해요. 아. 네. 근데 솔루션은 그 솔루션들이 계속해서 그걸 좀 최적화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각 검색 엔진들의 변화에 가장 빨리 대응하는 게 같은 그 솔루션들이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그렇겠네요. 솔루션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네. 저희도 주로 사용하는 솔루션이 있기는 하지만 네네. 때로는 SM러시도 쓰고 음흠. 그다음에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그 매트릭이라고 하는 어떤 음. 솔루션 다 같이 사용을 합니다. 네네네. 네. 다음에 한번 그 도구에 대한 것도 좀 네. 질문을 상세히 좀 설명 부탁드려야 될 것 네네네.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비저빌리티가 일종의 그럼 스코어처럼 이제 측정 가능하고 비교 가능한 형태로 관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수치 또는 어떤 그 변동, 변화에 대한 것들이 이 디지털 마케터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우선은 그 사이트에 컨텐츠가 많아지고 네네. 그 뭐 도메인도 많아지고 그 음. 모니터링에 대한 키워드가 많아지면은 음. 사실 매뉴얼로 이거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그 그러니까 여러 검색 엔진에서 그 키워드들을 다 볼 수는 없겠죠. 객관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막 음. 페이지가 100만 개가 넘어가고 그쵸. 네. 제가 예전에 한번 또 앤디한테 있으니까. 보여드렸을 네네. 거예요. 네. 그 인덱세이션 돼 있는데 아, 이제 이 커머스 쪽은 네,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20만, 130만 페이지가 네네. 인덱세이션 돼 있는 거 네네. 특히 네이버에 그냥 인덱세이션 돼 있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기억납니다. 것들이 있는 것처럼 네네. 페이지가 많고 관리하는 게 많다 보면은 음. 이거를 이거를 매뉴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페이지가 만약에 뭐 120만 개예요. 음. 그 키워드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데. 네. 그렇다고 120만 개를 다 모니터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이 그 타겟하는 마케팅 채널에서 검색 엔진에서 음. 목표로 하는 음. 키워드들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저희가 약간 굉장히 미니하게 운영할 때는 한 600, 700개 키워드. 사이트별로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들 같은 경우는 네. 뭐 단일 브랜드라면은 한 2,000개 정도. 뭐 키워드를 분류를 합니다. 네. 브랜드 키워드, 그다음에 뭐 카테고리 키워드. 그다음에 그 모니터링하는 키워드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그럼 만약에 여행이라면은 뭐 여행 그런 나라, 음. 지역 아니면 컨텐츠의 뭐 어떤 유형이네. 타입들이 네네네. 되겠죠. 프로덕이 될 수도 있고, 다음에 어떤 그런 도시 정보가 될 수도 있고, 네네. 다음에 뭐 다른 그 정보성 컨텐츠로 네. 분류를 해서 굉장히 좀 토탈적으로 크게 비저빌리티를 보고 그 아래 단으로 내려오는 어떤 트리 구조로 하나하나 또 카테고리별로 그 카테고리 내에서 또 분류된 것들을 또 따로따로 지표를 보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이 SEO 비저빌리티라는 거는 네. 어떤 뭐 브랜드 단위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도메인 단위? 아니면 URL 단위? 그러니까 어떤 그 스코프 안에서 이 비저빌리티라는 개념을 다루게 되나요? 첫째로는 도메인 단위로 다뤄요. 아, 도메인 단위요. 특히 SEO는 도메인 단위로 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막 특정 페이지 하나만이 아니라 음. 이게 도메인으로 따지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관련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한다. 네, 렐러번스 네, 느끼기. 참 이해 그것도 좀 헷갈리는 개념이긴 한데. 뭐 네이버도 요즘에 최근에 좀 강조했죠. 렐러번스 네. 마이닝이라고 네네. 자기네 AI 모델에서 적합한 문서를 찾아내는 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음.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 사이트가 어느 한 분야에는 정말 전문적이어야 해요. 한 분야가 아니더라도 네네네. 만약에 그런 우리가 정말 타겟 고객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딱 특정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멀티플레이어를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특정 도메인이
네. 어떤 주제에 대한 부분에 그쵸. 좀 더 이렇게 집중하고 네. 연관성이 높은 컨텐츠들로 또는 키워드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멀티플레이어는 네. 뉴스밖에 없습니다. 아, 뉴스야 뭐 속성 네. 자체가 그렇죠. 여러 정보를 네. 다루는 거니까.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쭉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 비저빌리티라는 개념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라기보다는 네. 계속 변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시간에 따라서 비저빌리티란 지금 설명해 주신 그 개념에 의한 어떤 지표, 뭐 영향력 이런 것들은 계속 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히스토리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거를 사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EO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가장 자주 본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저희 같은 경우는 주 단위로 기록을 해요. 아, 주간 단위로요? 네네. 음.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뭐 월요일을 기준으로 항상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네네. 설정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저희가 10,000개의 키워드를 모니터링을 해요. 네. 그 10,000개의 키워드가 물렁거리는데요, 네. 벌써. 10,000개의 키워드가 구글에서 몇 번째 랭킹이 되고 있는지를 다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에 구글, 야후, 네. 빙, 네이버 다음에서 아하. 문서에서 몇 번째로 다 히스토리를 기록을 남겨요. 음. 근데 그걸 주별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변화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이 뭔가 알고리즘이 바뀌거나 네네네. 어떤 계속해서 변화를 주는데 음. 이게 사실 막 저희 뉴스에서 막 발표를 하잖아요. 아, 음.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네네. 예, 이거는 그때는 이미 반영이 된 업데이트라고 거거든요. 하는 네. 것들이죠. 네. 네. 제가 첫 SEO 타임 때 아마 앤디한테 그런 질문 했을 거예요. 네. 최근에 네이버에서 유기적 검색량이 네. 늘지 않았냐라고 늘지 않냐고 하셨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미 네이버가 공식 발표하기 6개월 이전부터 이미 그런 시그널은 음. 이미 저희 데이터에서 확인됐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네. 변화가 이런 이제 비저빌리티의 흐름 안에서 비저빌리티 그렇죠. 지표의 변동 안에서 포착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아, 이제 좀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서 이제 알고리즘을 바꾸게 되면 이제 노출의 방식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 이 SEO 비저빌리티라는 부분이 바뀌게 되어서 트래픽에 변화가 생기는 그런 개념이겠네. 맞습니다. 아, 네. 뭐 이렇게 보시면 그 최근에 아까 제가 예시로 말씀드렸던 그 변화는 뭐 네이버가 웹문서에 대한 어떤 관여도나 중요도를 굉장히 낮게 설정을 해서 그 통합 그렇죠. 검색 결과에서 맨 하단에 나왔을 때는 분명히 검색량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유기적으로 들어오는 트래픽 양이 적어요. 그렇죠. 밑에 위치해 네,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네이버가 갑자기 자기 신뢰도 있는 문서, 웹문서들을 더 중요시하겠어. 라고 하고서 그 신뢰도 높은 문서들을 좀 특히 이제 브랜드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웹페이지의 문서들을 네. 통합 검색에서 어떤 뭐 블로그나 카페보다 위에 노출시키는 경우를 발생을 시킵니다. 네네네. 그럼 갑자기 이 유기적 검색을 트래픽량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음. 네이버가 어떠한 중대한 발표를 하기 이전에 이미 변화를 주기 때문에 네네네. 그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항상 모니터링하고 음. 그것들의 어떤 그런 갑자기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부분에서 네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이거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되는지를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관찰할 수 있는 게 SEO 비저빌리티의 변동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는 거죠. 네. 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표네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이런 이제 SEO 비저빌리티를 모니터링을 하실 때 네.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싶거든요.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런 키워드가 많잖아요. 네. 뭐 예전에 제가 뭐 보여드리긴 했지만 어떤 그런 이커머스들은 뭐 100만 페이지가 넘는 그러니까요. 페이지가 인덱세이션이 되어 있는데 네네. 그렇다고 100만 개의 키워드를 모니터링 할 수는 없죠.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가장 저희가 지금 이 비즈니스의 핵심, 네. 그 이커머스에서 우리가 꼭 노출시켜야 되는 핵심 키워드들을 좀 간추려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되게 미니멀하게 진행하는 경우는 한 500에서 600개 정도 키워드 모니터링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인더스트리와 상관없이요? 네네. 상관이 있긴 한데 네. 사실 저희가 의뢰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브랜드들은 대부분 페이지가 많아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단일 브랜드의 이커머스를 하게 된다면은 1,500개에서 2,000개 정도 키워드를 모니터링 합니다. 그거는 뭐 사람이 할 수는 없겠네요. 네. 그렇긴 한데 네. 이게 좀 키워드가 많잖아요. 네. 뭐 게리가 있고 앤디가 있고 디마살이 게리와 있고요. 앤디 디마살이 있고 네. 뭐
디마살 뭐 SEO, 디마살 뭐 GA4 이런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죠. 그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매뉴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키워드들을 어떤 게 관찰하고 네. 모니터링하는 어떤 체계나 틀 같은 게 좀 있겠네요. 대부분 솔루션을 사용해요. 아, 네. 네네네. 솔루션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검색 엔진도 알잖아요. 음. 이걸 어떻게 사람이 다 모니터링을 합니까? 네네. 근데 검색 엔진은 항상 자기들에게 더 좋은 문서 그리고 유용한 것들을 제공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검색 관련된 정보들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 웹마스터 툴, 네. 뭐 구글의 서치 콘솔, 뭐 네이버의 서치 어드바이저, 네. 빙의 뭐 웹마스터 툴이 있겠죠. 음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 다음에 API를 통해서 이런 SEO 솔루션의 그런 랭킹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주게 되어 있어요. 검색 사이트에서. 네, 맞아요. 검색 엔진에서 네. 이런 솔루션들에게 그런 모니터링할 수 있는 API가 열어져 있습니다. API를 등록을 하고 그걸 제공을 하게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저빌리티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요즘에 반영이 되고 있어서 또 특정 기준을 가지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타겟하고 적합한 걸 찾아서 사용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노하우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아 저게 좋아라는 말은 안 해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브랜드, 이 고객사에는 이거를 사용해 라는 거는 우리가 이 브랜드의 어떤 그런 키워드라든지 컨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 솔루션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써봐야 돼요. 네. 네. 결국은 그 툴에 대한 부분을 다음에 한번 좀 자세히 여쭤보고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툴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저빌리티와 관련된 거 뭐 저도 살짝 좀 들여다봤는데, 네. 거기에 이렇게 트래픽과 관련된 부분은 표시가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 SEO 비저빌리티라는 개념에는 트래픽은 포함되지 않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트래픽은 굉장히 가변적이죠. 아, 그렇죠. 변화가 많죠. 네네네. 어떤 키워드는 오늘만 많고 내일은 없고, 음. 좀 시즈널리티도 있고, 어떤 뉴스나 트렌드에 따라서 굉장히 일기적으로 변하는 게 트래픽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 트래픽을 기준으로 SEO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객들한테 접근하고, 네네. 다음에 그런 다가갈 수 있는 또 확률, 어떤 그 인텐트 키워드라고 하죠. 네네네. 그런 키워드 중심으로 저희가 가시성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검색 노출 순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순위를 높이기 위해 최저가를 하는 네. 거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순위가 높다라는 뭐 이제 저희가 통상적인 이해로 이렇게 네. 부르는 표현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운 개념으로 보면 네. SEO 비저빌리티가 높아진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는 어떤 혜택이 발생하게 되나요? 고객이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올라가는 거죠. 네, 왜냐면은 랭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그 관심이나 또 인텐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 기회가 높아진다. 높아진다. 아, 라는 그거를 거죠. 그 변화를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네요. 음. 그러면은 이런 이제 SEO 비저빌리티 지표를 관리할 때 네. 저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주의해야 될 사항은 네. 말씀드렸지만 키워드가 많은 데가 있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키워드 세트들이 관리를 있겠죠. 정말 잘해야 돼요. 네. 왜냐면 키워드 세트를 잘못해 놓으면 음. 그 비저빌리티를 모니터링 하는데 비저빌리티가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사이트에서는 관련도 없고 관련 컨텐츠도 없는데 네. 나는 그냥 이걸 노출시키고 싶어. 내가 들어가면 안 되고 네. 우리가 지금 타겟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우리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컨텐츠 중심으로 하고 아니면 없는 것도 사실 모니터링을 해요. 왜냐면 경쟁사가 이것들을 점유하고 있는 점들을 모니터링 그러니까 가능하기 저희 때문에. 사이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네. 키워드들인데 네, 이제 경쟁사의 관계성을 보기 위해서. 그렇죠. 아, 그것도 또 필요한 일이겠네요. 그렇죠. 이 경쟁사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키워드 분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키워드 분배가 중요하고요. 그 두 번째는 네. 관련성이 떨어지는 키워드가 포함될 경우에 음. 비저빌리티의 인덱스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관련성이라는 게 뭐 전에도 한번 다뤄주시기는 했지만 네. 참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네. 그 관련성이 높다 또는 관련성이 낮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판별을 할 수가 있나요? 이거 렐레번스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전에도 아마 제가 계속해서 아마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강조하는 건 바로 관련성이에요. 네.
그 네이버도 최근에 AI 관련된 걸 얘기할 때 렐러번스 마이닝을 굉장히 강조해요. 자기네가 그쵸. 좋은 문서를 판별하는 그런 맞습니다. 알고리즘, 음, 로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음, 이 이야기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이트가 어떤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는가. 그리고 영역이나 주제 같은 그렇죠. 측면에서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또 음, 그 영역에서 찾아오는 고객들, 음, 커스터머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가. 음, 아마 이전에 제가 레코멘데이션 한번 드렸을 때 네. 컨텐츠 관련된 거를 말씀드렸을 때 음, 굉장히 조금 이렇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음, 그 인더스트리에서 고객들이 정말 요구하는 컨텐츠와 그쵸. 키워드를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많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관련성이 높은 네, 키워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맞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이 SEO 비저빌리티도 뭐 시간의 개념에 따라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구성 요소나 어떤 네네. 가중치 계속 변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흐름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 SEO 비저빌리티와 관련해서 네, 중요한 어떤 이슈나 네. 또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뭐 항상 알고리즘 변화는 뭐 SEO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지만 네. 지금 10년 넘게 계속해서 이슈로 남아있는 거는 바로 모바일이에요. 그쵸. 모바일 비저빌리티입니다. 네네. 왜냐면 PC와 모바일의 검색 결과가 달라요. 음, 그리고 뭐 이렇게 막 구글도 보면은 요즘에는 그런 리치 스니펫이라든지 음, 아니면은 검색 결과에서 동영상도 나오고 요소가 많이 다양해졌죠. 그렇죠. 네. 오프 페이지도 음,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기네 사이트 내에 있는 페이지도 중요하고 음,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모바일 비저빌리티가 가장 큰 이슈고 두 음. 번째는 이거는 뭐 그냥 한국에서만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네네. 글로벌 서비스들은 음. 로컬 모바일 비저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음. 이슈는 없는데 네. 이제 구글이나 빙 같은 약간 글로벌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음. 대만에서 검색했을 때, 일본에서 검색했을 때, 한국에서 아, 검색했을 때, 그렇죠. 네, 검색 결과가 다르고 음, 그리고 음, 음, 각 도시별, 음, 언어별로 그 해당 위치에 맞는 음. 컨텐츠와 색인이 필요해요. 그럼 그런 어떤 물리적인 위치가 더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언어가 더 중요한 건가요? 어, 위치와 언어가 둘 다 중요한데, 같이 봐야 네, 되는 그렇죠. 건가요? 이제 거기에 좀 더 최적화된 컨텐츠와 그다음에 그 모바일 색인이 음, 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어떤 그 가장 중요한 이슈로는 이제 모바일 네, 중심의 어떤 그 사용성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로컬 비저빌리티에 대한 네, 부분들 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SEO 비저빌리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네, 중요하고 네, 어떤 네, 마케터로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흐름을 살펴야 되는 어떤 지표 같은 개념을 맞습니다. 이해되는데 오늘 그런 설명들을 좀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아마 그 구독자분들도 그 SEO 비저빌리티에 대해 개념을 좀 정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나 오늘 네, 이제 얘기 중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런 이제 모니터링을 하거나 키워드 네, 세트를 관리하는 데 쓰이는 툴과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점들 이런 네,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비저빌리티 관련된 걸 좀 준비한 이유가 사실 가장 빈도 높게 쓰고 있는데 이거를 키워드를 너무 그러니까 중심적으로 이 뜻을 자꾸 음. 이해하려고 하면은 네네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용어다 음. 보니까 네. SEO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떤 아티클이라든지 음. 어떤 기본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에이전시가 리포트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 음. 사이트의 지금 비저빌리티는 이렇게 합니다. 음. 그럼 비저빌리티가 뭘까? 라는 고민들이 그렇죠.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약간 그 관점에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업무상 아니면 뭐 평소에 약간 SEO에 관심이 있으시더라면은 음.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큰 도움이 됐다고 네. 생각하고요. 예. 예, 오늘 좋은 얘기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그 SEO 관련해서 핵심 개념이나 네. 저희가 디지털 마케터로서 잘 알고 활용할수록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노하우 같은 것들을 좀 나눠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앞으로는 사실 뭐 SEO 관련된 거는 제가 막 디테일하게 더 나누는 주제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더 콘텐츠라든지 다른 부분도 조금 더 확장해서 네네.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NG 컷이 시작됐어.